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캐드보스의 비밀 4번 일일이 선택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유사 선택, 신속 선택이라는 주제로 도면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Select Similar라는 기능,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Quick Select,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도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사용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제가 별로 추천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영상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설명할 건 Select Similar라는 기능인데 예제 도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폴리선과 원이 몇 개 그려져 있는 도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원만 골라서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 개의 기능 중에 가장 먼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유사 선택이라는 게 사용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용하기 편하다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특성창을 먼저 열어놓고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어떤 원은 0번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어떤 원은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원들이 도면층이 갈려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면층들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 혹은 요 0번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원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유사 선택은 요 위에 있는 이 일반에 있는 특성만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반지름이 3.3인 원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객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골라서 선택을 하려면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유사 선택에서는 일반적인 속성, 요것만 가지고 객체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 0번 도면층으로 작성되어 있는 원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유사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객체가 선택되어 있어야 화면에 표시돼요.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 그 상태에서는 유사 선택이라는 메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더라도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유사 선택이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선택했을 경우는 도면층이 여러 개로 나오죠. 이 여러 개와 일치하는 걸 모두 선택을 해줘요. 자, 일단 0번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원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사 선택, 괄호 열고 T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로 굳이 클릭할 필요 없이 키보드에 있는 T만 입력을 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능을 실행해보면 0번 도면층으로 작성되어 있는 원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원을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선택이 됐는데 이 둘 다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원이 모두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0번 도면층으로 작성되어 있는 원, 그리고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되어 있는 원까지 같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층이 섞여 있으니까 특성창에선 다양함이라고 나오죠? 요건 0번 도면층이고 요건 홀이라는 도면층이에요. 자, 이렇게 도면층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0번 도면층과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모든 원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원본 객체로 선택한 거랑 같은 특성을 가진 걸 현재 작업 중인 도면에서 일괄 선택하는 게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기능 설명할 때 일반 항목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일반 항목 중에 뭐가 같은 걸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도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써도 되고 기능을 쓴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 같은 기능은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눌러주면 그때부터 기준점과 대상점을 지정해서 객체를 움직일 수가 있죠. Select Similar라는 기능도 기능을 먼저 실행하면 원본 객체를 선택하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elect Similar라는 기능을 바로 사용하면 기능을 실행하자마자 유사한 객체를 한 번에 골라서 선택해줘요. 그런데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면 설정이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기능을 쓸 때에는 이 설정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능을 타이핑해서 사용해야만 설정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과 같은 것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설정은 버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오토캐드 2021 버전에선 도면층과 이름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한 객체, 원본 객체와 도면층이 같은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색상이 체크되어 있으면 원본 객체와 색상이 같은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색상과 도면층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색깔도 같고 도면층도 같은 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선 종류, 축척, 선 가중치 이런 것들은 크게 자주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한데 마지막에 있는 이름, 요 옵션이 중요합니다. 요 이름이라는 건 블록의 이름을 의미해요. 원본 객체로 A라는 블록을 선택했다. 그러면 원본 객체와 색깔이 같고 도면층이 같은데 A라는 블록만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 이름이라는 거, 같은 블록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요 기능이 아주 편한 기능인데 일단 선택을 다 빼볼게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필터를 걸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원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있는 모든 원이 다 선택이 돼요. 객체의 유형이 같은 게 싹 선택이 되는 거죠. 필터링 되는 거 없이 객체의 유형이 같으면 싹 선택이 되는 겁니다. 폴리선을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실행하면 폴리선이 싹 선택이 되는 거예요. 0번 도면층, 현재 도면층으로 선택을 해놓고 폴리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0번 도면층으로 작성된 폴리선이라는 객체인데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면층과 상관없이, 선 가중치 상관없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모든 폴리선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런 옵션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객체의 유형이 같은 걸 싹 선택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블록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R2 홀이라는 블록이고요. 그리고 크기가 조금 큰 게 있어요. 이 친구는 R2.5라는 블록입니다. 블록이 이름이 다른 거죠. 서로 다른 블록인 건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유사 선택을 하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모든 블록이 한 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일부 객체가 도면층이 0번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Select Similar의 옵션에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체의 유형만 갖고 필터링을 걸어서 도면에 있는 모든 블록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걸 체크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면 원본 객체 R2 홀이라는 이 블록과 같은 블록이 도면에서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의 블록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2.5라는 블록에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R2.5 홀이라는 블록이 모두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옵션은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층과 색깔과 이런 거랑 관계없이 이름이 같은 블록만 골라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책에서는 원을 골라서 선택한 다음 도면층을 홀이라는 걸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옵션에서 현재 이름에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원을 선택하면 도면층이나 색깔이나 일반 객체 유형에 상관없이 도면에 있는 모든 원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된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객체의 도면층을 홀이라는 걸로 바꿔주면 이 도면에 있는 모든 원들은 도면층이 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성 팔레트에 일반 항목에 있는 객체들만 가지고 러프하게 골라서 선택을 하려면 유사 선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명령어로는 Select Similar예요. 명령으로 실행한 다음에는 설정이라는 옵션에서 얼마나 같은 걸 골라서 선택할 건지를 따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이 같은 거, 도면층이 같은 거, 요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설정들도 환경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바로 Select Similar Mode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요게 비트 코드로 설정이 되는 건데 도움말을 보면 각각 코드가 무슨 뜻인지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 값은 130입니다. 2021 버전 기준으로요. 130이라는 뜻은 128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이름과 도면층이 같은 것만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과 이름이 같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환경 변수는 130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름만 선택이 되어 있어서 128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Select Similar라는 기능에서 설정을 보면 이름만 선택이 되어 있죠. 도면층과 색상까지 선택을 해주면 이름은 128이고 도면층은 2고 색상은 1이니까 이 3개를 더한 131로 환경 변수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보면 131로 설정이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설정에 대한 비트코드 값을 외워두면 굳이 저 대화 상자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Select Similar 모드라는 값을 1로 설정을 하면 선택한 객체와 같은 색상을 가진 것만 골라서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친구를 2로 설정을 하면 도면층이 같은 것만 골라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환경 변수까지 알아두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굳이 저걸 설명하는 이유는 리습을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사 선택에서는 일반 특성, 요것만 갖고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떨 땐 반지름이 2인 원만 혹은 반지름이 3인 원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객체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으로 골라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신속 선택, QSelect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QSelect라는 예제 도면에도 똑같은 도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반지름이 2보다 작은 것만 골라서 도면층을 바꿔보겠습니다. 유사 선택을 사용하면 반지름과 관계없이 객체의 유형과 일반 특성만 가지고 골라서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반지름이 2보다 작은 걸 골라서 선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Quick Select, 신속 선택이라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은 명령어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객체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쓰면 적용 위치가 전체 도면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을 선택을 해놓고 신속 선택이라는 걸 쓰면 적용 위치가 선택 요소예요. 그러니까 요 선택된 객체들 안에서 밑에 있는 필터로 내가 원하는 특성을 정한 다음에 요 안에서만 검색해서 요 안에서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전체 도면으로 바꿔주면 돼요. 혹은 전체 도면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객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걸 클릭해서 요 안에서만 검색을 해라라고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은 버튼이 요쪽에도 있어요. 특성 창에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인데 요 버튼은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 친구 pick add라는 환경 변수를 바꾸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요걸 클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성 팔레트에 있는 걸 사용을 하는 대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신속 선택을 쓰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물론 리본 메뉴에도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유틸리티에 신속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기는 한데 저것보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훨씬 편할 거예요. 단축키도 Q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아주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신속 선택이란 기능을 실행을 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적용 위치를 가장 먼저 정해줘야겠죠. 도면 전체에서 검색을 할 거냐, 아니면 일부 객체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만 검색을 할 거냐. 저는 그냥 도면 전체로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객체의 유형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객체들 중에서 도면층이 같은 거, 색상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일반 유형에 대해서만 골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반지름을 사용하려면 반지름을 갖는 객체, 원으로 가든 호로 가든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데, 호에서 반지름을 설정을 해버리면 이 반지름을 가진 호만 골라서 선택이 되는 거고, 원에서 반지름을 선택을 하면 이 반지름을 갖는 원만 골라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반지름이 2보다 작은 원이죠. 그러니까 객체 유형을 원으로 바꿔주고 특성은 반지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값과 연산자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2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값에는 2를 써주는 거고요. 연산자는 2보다 작다라는 걸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조금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처음 실행할 때에는 새 선택 세트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고 현재 세트의 추가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만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면 전체 도면에서 반지름이 2보다 작은 원들만 골라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선택이 된 건 반지름이 2보다 작은 겁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까지 선택을 하려면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현재 선택 요소고 원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반지름이 2인 원을 현재 선택되어 있는 반지름이 2보다 작은 원들과 함께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적용 위치는 현재 선택 요소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건 2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2와 같은 걸 검색해봤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면으로 적용 위치를 바꿔주고요. 객체의 유형은 다시 한번 원에서 반지름이 2인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원과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고 값은 2와 같은 걸, 연산자의 같은 걸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원래 선택되어 있던 것들은 선택이 빠지고 반지름이 2인 것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설정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건 반지름이 2인 원이 10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반지름이 2보다 작은 것들을 추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랑 순서가 반대인 거죠. 자, 이럴 때 현재 선택 요소 내에서만 검색을 하면 2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자, 전체 도면에서 원인데 반지름이 2보다 작다. 요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건 선택이 빠지고 지금 선택한 것만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선택을 하고 싶으면 현재 선택 세트에 추가, 이 친구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반지름이 2인 것도 선택이 되고 2보다 작은 것도 함께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특정 객체만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 반지름이 2인 원을 빼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퀵 셀렉트, 신속 선택을 다시 써주면 되는데 앞에서 선택 세트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도면밖엔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적용 위치를 선택되어 있는 객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게 체크가 빠져 있어야 돼요. 다시 현재 선택 요소들 중에서 원인데 반지름이 2과 같은 거를 선택 세트에서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앞에서 선택되어 있던 것들 중에 반지름이 2인 게 빠져서 총 52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속 선택을 사용하면 현재 선택 요소 중에 뺄 수도 있고 전체 도면 중에서 필터링을 하거나 현재 도면 중에서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도면에서 원에 반지름이 2와 똑같은 걸 추가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총 62개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도면층을 홀 스몰이라는 도면층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객체의 특성을 갖고 도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검색해서 한 번에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필터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사용하면 객체 선택 필터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필터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여러 개의 필터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속 선택에서는 반지름이 2와 같은 거 한 번,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거 한 번, 이렇게 기능을 2번 실행을 했었는데 이 필터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많아요. 도면을 원래 상태로 돌려서 여기에서 필터를 가지고 앞에서 했던 기능을 똑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선택을 해야 되죠. 유형에 보면 이렇게 긴 것 중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우 귀찮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선택된 객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쓰면 객체에서 특성을 가져와서 리스트로 쭉 뽑아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필터만 골라서 뽑아주는데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반지름만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죠. 원 반지름 한 개만 남겨주면 되는데 방금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1.5와 같다고 표시되고 있어요. 이걸 수정을 해줘야겠죠. 항목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2보다 같거나 작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체라는 걸 누르면 필터가 바뀔 거예요. 2보다 작고 1이라는 이렇게 필터가 들어간 건데 이걸 쓰려면 바로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러 개가 선택되는 것 같지만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 필터가 적용돼서 이보다 반지름이 같거나 작은 게 골라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 위에 있는 건 홀이라는 도면층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건 0번 도면층이에요.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돼 있는 반지름이 2인 원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필터에서 객체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고 홀이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 원의 반지름인데 1.5가 아니라 2인 걸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도면층은 홀로 되어 있죠. 홀이라는 도면층을 가진 반지름이 2인 원만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홀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반지름이 2인 원만 골라서 선택이 되는 거죠. 4개의 원이 선택이 됐고 반지름은 다 2로 일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필터라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여러 개 한 번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필터를 넣는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건데 요게 익숙해지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익숙해지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건 필터 리스트로 저장을 해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도면층이 홀인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싶다. 리스트에 추가해 놓고 이 필터를 내가 자주 사용을 한다면 홀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필터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도면으로 넘어온 다음에 필터에서 홀이라는 요걸 사용해서 쭉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필터를 저장해 뒀다가 두고두고 쓸 수 있기도 해서 편한 면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책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영상에서 소개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도면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 선택하는 유사 선택과 신속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라는 것까지 이렇게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